저는 이수연입니다. 북한 청진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했죠. 제가 왜 8살 아들 시온이와 함께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저희 모자를 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강 위에서 제 아들이 외친 그 수학 공식들이 저희를 살린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 밤 영하 20도의 압록강 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영하 30도였습니다. 교실 난방이 끊긴 지 벌써 2달째였죠. 아이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파랗게 떨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와서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분필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적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함수에서 정의역은 입력값의 집합이고 치역은 출력값의 집합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수학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어요. 배고프고 추워도 배우고 싶어하는 그 눈망울들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명호가 책상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고 있더군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뼈만 남은 팔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뺨을 만져보니 차갑기만 했습니다. 명호야, 명호야. 아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양실조로 기절한 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웅성거렸어요. 어떤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요. 선생님, 명호가 죽은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명호를 등에 업고 양호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작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8kg도 안 나갈 것 같았거든요. 양호실에는 약도 없었어요. 그냥 찬물로 얼굴을 적셔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호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어요. 선생님, 배고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만 제자들에게 밥 한 끼 못 챙겨주는 제가 한심했어요. 출석부를 보니 오늘도 결석한 아이가 10명이 넘었죠.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지만 정작 제 학생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재혁이가 큰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보, 단동에 출장 가야 해. 며칠이면 돌아올게. 시온이 부탁해. 핵연구소에서 일하는 남편은 종종 중국 출장을 갔어요. 그때는 그게 마지막 작별인 줄 몰랐습니다. 재혁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올게. 시온이 잘 돌봐줘. 재혁이는 8살 시온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 없어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아빠. 그때 시온이가 무심코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빠, 수학은 어디 가도 똑같죠? 그럼 수학은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야. 남편이 떠난 지 12일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온몸이 굳었어요. 이수연, 당장 나와. 보이부였죠. 시온이가 놀라서 깨어나며 엄마 하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시온아, 괜찮아. 엄마가 금방 돌아올게. 용감한 우리 시온이가 집 지키고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끌려가면서 시온이가 문틈으로 내다보며 엄마,
하고 우는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신문실은 차갑고 컴컴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콘크리트 벽에서는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보이부원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내 남편이 남조선으로 도주했다. 넌 몰랐다고? 수학교사면 남편이 쓴 암호도 도왔을 거 아니야.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재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핵 기밀을 빼돌리고 도망쳤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철 맛이 났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재혁이가 탈북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수학으로 암호 만드는 법 가르쳤을 거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함수만 가르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사흘간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받았어요. 밤새 전기를 켜놓고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졸면 또 맞았어요. 시온이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풀려났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학교에서 해직 통보를 받았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반역자 아내야. 아이 불쌍해라. 엄마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시온이는 8살이었지만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울고 있으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온이가 돈 벌어올게요. 시온아. 엄마가 가르쳐준 수학으로 장마당에서 계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시온이는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환율 계산을 도와주며 하루 한 끼를 해결했어요. 제가 가르친 수학이 그렇게 써질 줄이야. 8살 아이가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감시거주 명령이 떨어졌어요. 평양에서 300km 떨어진 산골로 쫓겨났습니다. 짐차에 실려가면서 시온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집이 몇 채나 있어요. 하나, 둘, 셋, 12채네요. 아이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숫자를 세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수학이 아이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죠. 도착한 곳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 쥐들이 쫑아 달아났습니다. 첫날 밤 추위에 떨며 시온이와 껴안고 잤어요. 엄마 너무 추워요. 조금만 참아. 내일 나무 주워서 불 떼자.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시온이는 매일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그어가며 혼자 수학 공부를 했어요. 종이도 연필도 없으니까 그게 전부였죠. 흙바닥이 시온이의 공책이었습니다. 엄마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맞죠? 맞다 시온아. 정말 똑똑해. 10의 제곱은 100이에요. 100의 제곱은 1만. 아이가 신나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수학을 가르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요. 제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창문 밑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달빛에 비춰 읽어보니 재혁이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아 기다려줘. 널 구하러 가는 중이야. 시온이도 잘 부탁해. 재혁.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온이가 깨어나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냐 기뻐서 그래. 아빠가 살아있대. 정말요? 아빠가 편지 보냈어요. 응,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창문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시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자유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수학을 쓸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섰거든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 막막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가야 해. 왜요?
여기서는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유로운 곳에서 내 꿈을 펼쳐야지. 제 꿈이 뭐예요? 넌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시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8살 아이가 벌써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제 옛 제자 미경이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와서 쌀 한 포대와 정보를 전해줬어요. 선생님, 미경아, 어떻게 여기까지 위험한데 왜 왔니?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미경이는 성인이 돼서도 저를 잊지 않고 찾아온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남편이 남조선에서 기자회견했대요.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이야? 네,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며칠 안에 연락이 올 거예요. 시온이 잘 챙기시고요. 미경이는 시온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시온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수학 잊지 마. 그게 너희를 구할 거야. 네, 누나. 미경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국정원에서 보낸 브로커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내일 밤 10시에 압록강에서 만나세요. 위장 신분증과 이동 루트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혹시 잡히면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이 책임집니다. 박재혁 선생님이 직접 작전을 짰어요. 그날 저녁 시온이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지만 시온이가 흙에 그린 수학 공식들을 작은 종이에 적어줬어요. 시온아, 이거 가슴에 품고 가자. 네, 엄마. 이 숫자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밤 10시 시온이와 손을 꼭 잡고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겨울이라 강이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두께를 알 수 없어서 무서웠습니다. 시온아, 엄마 손 꼭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 네, 엄마. 무서워도 참을게요. 얼어붙은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으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났어요. 시온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발이 너무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에 갈 수 있어. 중간쯤 왔을 때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무릎이 얼음에 부딪혀서 아팠거든요. 그 순간 저쪽에서 경비대에 손전등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야? 끝났다 싶었습니다. 시온이를 꼭 안으며 미안해, 시온아 하고 속삭였어요. 그때 시온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 경비대가 당황했어요. 저게 뭐야? 미친 애인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숫자를 왜 외치고 있어? 그들이 서로 말하며 당황하는 사이에 우리는 중국 쪽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지가 저희를 살린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일부러 그랬다고 하더군요. 엄마, 수학 공식 외우면 나쁜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았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중국 협조자의 안내로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조선족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끓여줬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거기서 윤지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윤지수입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위장해서 여러분을 모실 거예요. 정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재혁 선생님이 작전을 직접 설계하셨어요. 재혁이가 직접 구출 작전을 짰다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여전히 저와 시온이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작전명이 뭐예요?
정답은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수학에서 정답을 찾듯이 자유를 찾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위조 여권을 받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공안 신문을 받을 때 긴장했지만 또 시온이가 도움이 됐어요. 아줌마, 환율이 어제보다 바뀌었죠? 위안화로 계산하면 이게 더 싸요. 시온이가 면세점 물건값을 계산해 주니까 공안이 웃으면서 의심을 풀었어요. 이 아이 정말 똑똑하네. 수학 천재구나. 네, 제 아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아이의 수학 실력에 감탄한 거예요.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항공에 탑승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윤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영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온이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1년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 VIP 통로에 내리니 재혁이가 서 있었어요. 1년 8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여보. 수연아, 시온아. 재혁이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이요. 시온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엄마랑 저 정말 무서웠어요. 밥도 못 먹고 추워서 떨었어요. 미안해, 시온아. 아빠가 늦었지? 아빠, 저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압록강에서도 수학 공식 외웠어요. 재혁이는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가족 구조 전담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탈북 후 곧바로 국정원에 협력해서 저희를 구하는 작전을 짠 거였습니다. 시온아, 내가 압록강에서 외운 그 숫자들 기억나지? 아빠도 그때 구출 작전 속에서 그 공식을 암호로 썼단다. 정말요? 제 수학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내 수학 덕분에 작전이 성공한 거야. 국정원 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날 대한민국이 수학 문제로 움직였습니다. 작전명이 정답은 자유였어요. 이수연 선생님과 시온이의 수학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르친 수학이, 시온이가 외운 공식이 이렇게 저희를 구할 줄이야. 교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순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팀장의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제 교육이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 거였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쓴 거였어요. 엄마, 여기서는 뭐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시온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검색창에 수학 공식이라고 치니 수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시온아,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배울 수 있어. 정말요? 수학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도서관에 가면 수학책이 수천 권이나 있어.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탈북민 대상 수학교사로 재취업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르쳤던 수학이 제 아들과 저를 구했거든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시온이는 영재 판정을 받고 국가 장학생이 됐어요. 한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금방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엄마, 여기 친구들도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저처럼 수학으로 목숨을 구한 친구는 없어요. 시온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지금은 통일교육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육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가르친 수학 공식이 제 아들과 저를 구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질문해요. 선생님, 정말 수학으로 탈북하신 거예요? 그럼요. 지식은 그 자체로 자유이고 자유는 그 자체로 구원이에요. 우와,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뿐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요. 시온이는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여전히 수학을 좋아하고 장래 희망은 수학자입니다. 가끔 물어와요. 엄마, 그때 압록강에서 제가 외친 수학 공식이 정말 우리를 구한 거예요? 그럼 너의 수학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었단다. 신기해요. 숫자가 사람을 구할 수도 있네요. 그래, 지식의 힘이란 게 그런 거야. 얼마 전에는 시온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상을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구해준 수학에게 감사해요. 북한에서는 수학조차 체제를 위한 도구였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수학이 꿈을 키우는 날개가 됐어요. 그게 진짜 자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얼어붙은 압록강이 나타나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곳은 저희에게 절망의 강이 아니라 희망의 달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재혁이와 함께 통일부 행사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탈북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아이도 공부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학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밤 제 아들을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자유이고 자유는 그 자체로 구원이라는 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온이는 엄마, 저도 나중에 북한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라고 말해요.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제가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